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인의 추억과 맞물려 있는 철도. 느릿느릿하고 구불구불한 곡선의 아름다움, 느림의 미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론 한 번 타보는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관광 콘텐츠가 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 원리도 볼 겸 어떤 탔을 때 느낌이랑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기도 한다. 세정화도 좋지만 일단 친환경적이라는 게 제일. 자, 내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잊지 못할 추억의 한 부분으로, 현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교통수단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도시를 위한 친환경 대안으로 지금 철도는 그렇게 우리의 삶과 가까워지고 있다. 보통 행선지에 따라 타고 갈 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좀 다르다. 타고 갈 기차를 먼저 고르고 그에 맞춰 행선지를 정한 것이다. 두 사람이 오늘 탈 열차는 서해로 가는 관광열차. 내부부터 다른 열차와는 완전히 다르다. 줄지어 있는 좌석 대신 복도를 따라 방이 이어진다. 거기에 열차 바닥도 온돌이다. 예약은 한 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같이 예약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특징. 일실당 추가 요금은 4만 원이다. 이 열차의 이름은 서해 금빛 열차. 서해의 금빛 물결을 보며 갈 수 있는 관광 열차라는 의미다. 용산에서 출발해 전북 익산까지 가는 노선이다. 춘천이나 담양 이런 데 가는데 항상 되게 좁게 그냥 앉아서 가는 거라서 지루하고 답답했었거든요. 창만 보고 가야 되니까. 그랬었던 거죠. 관광열차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존 열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비스들도 많은데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족욕탕이다. 서해 금빛 열차는 객차 칸에 따라 다른 콘셉트로 운영되는데 사무실의 콘셉트는 족욕차. 여행의 피로도 풀고 창밖의 경치도 구경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다. 의자 역시 아예 창을 향해 놓여져 있다. 막 열이 올라오네. 지난 2015년 처음 운행을 시작한 이 관광열차는 인기가 좋아 벌써부터 주말에는 만석이다. 이 기차가 인기를 얻으면서 아예 이 기차에 맞춰 여행의 목적지를 정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좋았어요. 편하고. 왜냐면 특히 아기 있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안고 안 가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아기도 잘 수 있고 어른들도 즐길 수 있고 아들이랑 거리감도 없이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고 간식도 먹을 수 있고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경험이 되고 관광 콘텐츠가 되는 열차. 서해 금빛 열차뿐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관광 열차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기차가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나중에는 안 타봤는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왔고 앞으로도 버스보다 기차를 더 많이 애용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설들이 편의는 좋지만 기술 같은 것들이 좀 더 발전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기술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새롭게 들어온 열차들이 있다. 일본 나고야시의 후지가오카역. 관광객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 일부러 찾기도 하는 이 역에는 리니모라는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가 다닌다. 리니모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나고야와 인근 교외 지역을 잇는 열차다. 처음 리니모를 계획한 것은 교외 지역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고민도 잇따랐다. 좀 더 편하고 조용한 친환경적인 열차는 없을까? まずこのリニモですけれども、名古屋市と豊田市の間、8.9 キロ結んでおります。で、こちらはですね、主に長久手市を走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この辺大変人口も増えていて、交通渋滞も激しいという中で、ここに新しい鉄道を作ろうという構想が生まれました。 자기부상 열차를 상용화한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리니모의 첫 운행은 세계 각국의 뉴스로 소개될 만큼 화제가 됐다. 리니모의 첫 운행은 지난 2005년 아이치 엑스포와 함께 총 8.9km의 구간이 개통됐다. 철로 위에 떠서 다니는 자기부상 열차. 리니모는 꿈의 열차라 불리며 지금까지 2천만 명 가까운 승객들이 이용했다. 그중 상당수는 관광객들로 리니모를 타기 위해 일부러 나고야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다. 나고야는 리니모의 도시로 유명해졌다. 리니모가 무엇보다 인기를 끌게 된 건 차량의 흔들림과 소음이 적어서다. 특히 아기와 함께 타는 부모들이 많다.週4回ぐらい利用してます。もう他の地下鉄とか他の鉄道に比べたらもうすごい静かだし、あとはゆったり走ってくれるので子供も全然泣かないし気に入ってます。 리니모의 이런 장점들은 자기부상 열차를 위한 신기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アップダウンが多いんですけど、そちらの方がだいぶ、他の車両に比べて、他の車両は摩擦力が多くて、急勾配も登れませんけど浮いている浮上式ですので、そちらの方も問題なく登っていきます。であと新幹線の2倍の加速力によって、スピードも出ますし最高速度100キロで走っております。 나고야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자기부상 열차가 상용화된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한국형 자기부상 열차, 별칭은 에코비다. 이 역에는 일부러 에코비를 타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 호텔에 묵었는데요. 아이가 자기부상 열차 굉장히 좋아해요. 같이 한번 타보러 왔어요. 그 전에도 혹시 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아, 처음 타시면서요? 신기한 것 같아요. 에코비의 속도는 시속 80km 정도. 바퀴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건물을 가까이 지나갈 때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창문이 자동으로 가려진다. 이른바 미스트 윈도우다. 이 열차는 큰 그 건물이 나타났을 때는 이게 가려져요. 가려지고 그냥 대화했을 때는 다시 창문이 보여. 이런 점도 있고. 근데 배경은 좋고. 여러 너무 가지로 좋아요. 다 좋아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에코비의 장점 중 하나다. 현재는 인천공항역에서 용유역까지 6개 역, 총 6.1km의 구간을 지나는데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자기부상 열차가 여러 가지 면에서 친환경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퀴가 없어서다. 레일 밑에 있는 차량의 전자석과 레일이 서로 붙으려는 힘에 의해 차량이 뜨게 되고, 떠 있는 높이는 전자석에 보내는 전기량을 조정해 8mm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자기부상 열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지하철과 비교해 건설비는 50% 가까이, 유지비는 33% 가까이 절감된다. 세계에서 두 번째, 자기부상 열차의 상용화는 쉽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기부상 열차는 현존하는 철도 관련 신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가 없이 전자석의 힘으로 뛰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석 관련된 그런 기술들, 그다음에 부상 높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부상 제어 기술들, 그다음에 바퀴 대신 이제 그 선형 유도 전동기를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고, 특히 이제 전자석이라는 큰 무거운 그 어떤 그 부품을 적재하기 때문에 차량 전체적인 어떤 경량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적용되어 있고, 특히 이제 소음이라든지 진동 관련된 이런 최근의 어떤 첨단 기술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의 관건은 세계 시장 선점이다. 세계적으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를 도입하려는 도시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한국에 이어 중국 역시 최근 자기부상 열차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사실은 구조물 자체가 워낙이 헤비해가지고 경제성 측면에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해외 시장에 나간다면 일본보다는 절반 정도의 건설비로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중국은 뭐 실제로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해외 시장 나가더라도 기술적인 안전성 측면에서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도시 간, 승객의 이동과 함께 열차의 또 다른 축은 물류의 이동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물류 이동의 상당 부분을 자동차, 즉 도로 운송수단이 담당해왔다. 하지만 그 결과 교통정체가 심해지고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적잖은 문제가 발생해왔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장대열차. 통상 35량이 넘어가는 열차를 장대 차량이라 부르는데, 올해 초 40량 편성의 컨테이너 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보통 컨테이너 화물 열차가 30에서 33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송력이 30%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그동안 철도는 도로에 비해서 물류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만은 이번에 자체 개발한 무선 분산 중량 제어 시스템 기술로 많게는 뭐 100량에서 200량까지 운행할 수 있게 돼서 철도 물류 경쟁력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열차와 관련해 빠뜨릴 수 없는 또 하나의 기술은 안전에 관한 것이다. 용산역 근처의 한 실험기지에 이날 실험 중인 것은 상하 개폐식 스크린 도어다. 스크린 도어란 열차역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된 문을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좌우로 열리는 스크린 도어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그것을 아래 위로 열리도록 한 것이 상하 개폐식 스크린 도어다. 그렇다면 스크린 도어를 굳이 상하로 열고 닫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등포역에서는 일반 전철,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KTX 등 서로 다른 열차들이 들고 난다. 열차가 다르다 보니 스크린 도어와 열차문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잦다. 기존 스크린 도어는 좌우로 닫히다 보니까 이제
열차 출입문하고 스크린도어 문이 1대1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대1로 돼 있다 보니까 문 배열이 다른 차량에 들어오면은 스크린도어를 설치를 못 하는 거죠.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이 긴 문이 필요했던 거죠. 어느 열차가 서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승객들이 드나들기에도 더 안전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상하 개폐식 스크린 도어에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3D 센서 기능이 있어 열림, 닫힘 동작 중에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안전 기능이 강화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빠른 첨단 열차만이 기술이 가야 할 방향일까? 우리나라 기차에 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다는 사람, 자칭 철도 마니아 백은대 씨다. 한 달에 몇 번은 철도 여행을 한다는 그가 애용하는 기차는 무궁화호. KTX는 서지 않는 작은 시골역이나 간이역을 찾아다니는 게 그의 취미다. 기차에 빠져들기 시작한 건 6살 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본 기차역이 없을 정도다. 그런 그가 굳이 무궁화호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아무래도 열차 여행을 하면서 보는 풍경을 좀 놓치기 싫은데 무궁화호 같은 경우에는 열차 풍경, 지나가는 풍경을 좀 오래 볼 수 있고 느긋하게 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좋고요. 그리고 KTX에 비해서 곡선 구간을 주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곡선 구간을 주행하다 보면은 맨 끝자리에서 주행가는 맨 앞부분도 구경할 수 있고요. 운행하면서 들리는 덜컹거리는 묘한 나름의 좋은 효과음이 있어서 그래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간역은 전국 기차역 중에서도 그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 황간역은 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줄었지만 대신 역 자체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다. 근대 씨 역시 오래전부터 황간역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그가 많은 기차역 중에서도 이곳을 특히 좋아하는 건 대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기차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청했나봐요, 환청. 우웅 하는 소리. 진짠가? 소리만 들어도 뭔 건지 보이는 거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 기차 종류를 맞춰낸 근대 씨. 황간역에서 이 기관차를 보다니 오늘은 운이 좋다. 병원 열차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군 작전하다가 아니면 뭐 군부대에서 다친 군 장병들을 수송하는 열차입니다. 그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죠? 일단 외관상으로 봐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 겉면에 보면은 그 빨간색 십자가 마크가 있어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역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황간역 지킴이라 불리는 강병규 전 역장과의 인연도 벌써 10수년째. 오랫동안 황간역장으로 일했던 강병규 씨는 역장을 관두고 난 다음에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황간역에는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빠르고 편리한 기차도 좋지만 사람들이 정겨웠던 옛날 기차도 좀 더 기억해 주길, 그것이 그의 바람이다. 기차가
앞으로 가는 시간을 이제 초월해서 달리는 이제 속도로서의 개념도 있지만 기차만 갖고 있는 또 그에 또 정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추억으로 가는 기능, 추억으로 가는 열차 뭐 이런 사람들 생각 속에 있는 열차. 그러니까 이제 빨리 가는 열차도 있을 수 있지만 철도만이 갖고 있는 추억이라는 정서, 이것을 활용한 또 다른 대안도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 철도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대안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도에 밀려 많은 것들이 사라져가는 요즘, 아직도 디젤 기관차의 웅웅거림과 옛 간이역의 소박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기차는 놓치고 싶지 않은 하나의 정서다. 오래된 간이역이 그 동네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열차는 세계 각 도시를 대표하는 정체성이 되기도 한다. 도심을 오가는 열차, 트램이 그렇다. 우리나라 역시 1899년부터 1960년대까지 도심을 다니던 노면 전차가 있었다. 전차는 산업화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런데 그 트램이 다시 우리 삶 속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 열차 신기술 시험장인 오송기지에 웬일로 일반 시승객이 한가득이다. 오늘은 개발 중인 한 열차의 시험 운행이 있는 날. 도심 운행을 목적으로 현재 개발 중인 이것은 무가선 저상 트램. 그런데 보통 트램과는 좀 다르다. 이 트램은 기존의 가선 방식, 즉 열차 위로 선을 놓아 달렸던 노면 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해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이다. 가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오늘 시험 운행에 참여하는 시승객들은 대부분 트램 탑승이 처음. 현재 개발 중인 이 트램은 최대 7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또 하나 무가선 트램의 장점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이 타고 내리기 편리하다는 것, 그리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점이다. 차내도 쾌적하고 좋고 좌석도 넓고 승차감도 좋고 무엇보다도 차량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달고 갈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일단 친환경적이라는 게 제일 매력입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른 차들을 자제시키고 이 트램으로 많이 운행돼서 환경적으로 된다는 게 더 좋죠. 유럽에서는 트램을 도시의 가구라고 부른다. 그만큼 도시의 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도심시설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기존 가선 트램에서는 몇 가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았다. 선 없이 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기술, 그 핵심은 무엇일까? 무가선 트램 기술의 핵심은 배터리다. 이 배터리 역시 국내 기술로 생산된다. 잠수함 같은 곳에 사용되는 특수 배터리로 이 배터리를 만드는 국내 업체 역시 세계 5위 안에 드는 경쟁력 있는 회사다. 현재 무가선 트램에 관한 실험은 인프라와 신호통신 등에 관해 1차 실험을 마친 상태다. 공차할 때는 저희가 102km 정도 주행 성능을 맞췄고요. 만차, 사람이 가득 탄 상태에서 에어컨 같은 걸 풀로 틀었을 때 그때는 43km를 주행을 했죠. 그러니까 트램 노선이 보통 10km 미만인데 이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한 3번, 4번까지 공공이 가능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제 배터리 기술이 이제 점점 발달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더 긴 거리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철도 선진국에 앞서 무가선 트램 기술 개발에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건 역시 바로 이런 인프라 기술에 있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기술을 철도에 응용해서 세계 최고의 철도 기술을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강점인 기술을 철도에 응용하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 기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전장품, 기계 부품들이 컴팩트하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 향상이 필요합니다. 무가선 트램 상용화는 아직 운용비 절감이라든지 교통체증 해결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건 역시 사실. 하지만 트램 관련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철도 기술 역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우리 기술로 만든 트램이 터키 이즈메르와 안탈리아 두 개 도시에 수출된 것이다. 트램은 작년 8월부터 운전에 들어간 상태. 철도 선진국을 제치고 우리가 이룬 또 하나의 기술 쾌거다. 트램 같은 경우에 이제 옥상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을 고려한 이제 설계가 필요하고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운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 승용차를 보면 이제 바퀴라고 불리는 대차 장치가 있는데 대차 장치의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최적화하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국제과제를 하면서 그 기술 습득을 해서 이제 터키 수출하는 데도 뭐 좀 활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던 철도. 하지만 이제 미래의 교통은 달라져야 한다. 지금보다 더 안전해져야 하고 지금보다 더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그 방향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것이 바로 철도 신기술일 것이다. 철도 신기술이 미래를 위한 기술, 삶을 위한 기술로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 세계에 가장 성장하는 이머징 마켓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이제